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한 주간 시장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주도 미국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6일 연속 상승 레인지를 보였고, 미국 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보면, 주 초반은 좀 힘들었습니다만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별주에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왔죠. 사실 제가 지난주 위클리 플랜에서 이번 주 대외 이슈 중에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옐런 의장의 상하원 반기 의회 보고에 대해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번 주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에는 또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물론 아직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자체가 50%를 넘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죠.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보였던 것은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강력한 세제 개편안인데 일단 그건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어제는 다시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의료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잠깐 실망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 보호무역주의도 좋고 인프라 투자도 좋고 통상무역 강화도 좋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법인세 인하로 대면되는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릴리감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옐런 의장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정책과는 차별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다. 옐런만의 미국 FRB만의 생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달러화가 강세를 가져오면서 미국 증시는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도 사실 보면요. 물론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190만 원 내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현대차가 잡아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는 사실 14만 원 초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골드만삭스가 좀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물론 저도 아직 퀘스천 마크는 던지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라온 현대차를 공략해야 되냐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만은 또 외국계 골드만삭스의 매수 자체가 현대차를 좀 자극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고민이 많았던 섹터가 바로 SK하이닉스였는데 오늘 또 보란듯이 5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UBS 정권에서 나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도주 IT 쪽은 여전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번 주 큰 틀은 뭐였냐면은 포스코 같은 종목은 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2등 대형주, 보통 우리가 중형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형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형주, 코스닥 중소형 중형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좀 강했던 중형주의 강세가 가장 좀 특징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제약주라든지 유통주의 상승이 이번 주에 가장 핫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기관들이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있죠.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면 시가총액 2위부터 대부분이 강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약간 긍정적인 것은 이오테크닉스, 인터플렉스 같은 코스닥 내 좀 비싼 주식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FPCB는 연일 신고가고 또 반도체 장비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면서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약간 삼성 관련 IT 주식이 추춤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그 이슈 자체는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IT가 조금 강한 그런 장을 이번 주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지나갔고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이 좀 예상이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후반부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연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는데 일단 미국 해외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사실 지표는 체크해드립니다만은 크게 중요성은 좀 작죠. 최근에 계속 중국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이벤트적으로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미국이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20일 날 휴장이고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긴 열립니다. 최근에 유럽은 조금 시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엔 다시 이제 프렉시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프랑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한다.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잡음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로존이 1월 달에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유로존 PMI 같은 경우가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2월 마켓 제조 PMI인데 최근에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대부분의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월 달에 약간 너무 많이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수요일 날 미국 FMC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지난 1월 31일, 2월 1일 날 있었던 미국의 첫 번째 올해 FMC 회의에서는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떤 시그널도 주지 않았던 것이 지난 FOMC 회의였는데 과연 이번 의사록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뭐 최근에 또 지난주였죠. 뭐 옐런 의장의 또 반기의회 보고에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고용시장도 호전, 인플레이션율도 증가한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연 FOMC 의사록에서 한 번 더 그래도 미국이 FRB가 바라보는 미국의 경기 진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이 금통인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금통위가 개최 횟수도 줄였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맞춰서 8번 시작하게 되고요. 보통 금통위가 우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 많이 열리는데 이번 2월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뭐 현재 지금 6개월 정도 기준금리 1.25%포인트에서 동결 상황인데 많이 지금 화두가 되는 것처럼 내리자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또 올리자니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부담.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탄핵 정국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동결 스탠스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요.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낸 한진해운은 어제 파산 승부 확정이 돼서 23일부터 27일까지 정리매매 들어갑니다. 사실 뭐 가격이야 저희가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 일단 뭐 주식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적립매매 기간에 잘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스케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장이 보면 미국이 오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대신 미국이 내리면 또 내립니다. 근데 과연 이제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계속 세제 개편은 기대감만으로 다우지수가 뭐 어느새 25,500선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또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도 트럼프가 어떤 구체적인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계속 신고가를 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지난 2주 동안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강하게 당겼다면 이제는 절실함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흐름 자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미국 증시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수는 크게 고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국전력, 현대차가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바라기 좀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삼성전자의 시장 주도력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가 과연 이제 지난주처럼 또 코스피에 있는 많은 다시 뭐 정유주, 화학주, 철강, 건설, 금융, 유통, 제약으로 돌아올까? 약간 의문을 둡니다. 그럼 그걸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네, 코스닥이 아마 이제 조금 더 다시 조금 더 활기를 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코스닥이라도 제약 바이오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IT주를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는 대형주의 강세 흐름은 어느 정도 추천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그래도 중형주 또는 개별적 모멘텀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뭐 계속 하는 기업들은 거의 이제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실적 이슈보다는 모멘텀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2월 27일부터 MWC 2017이 개최가 되죠. 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물론 LG전자의 G6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은근슬쩍 삼성이 갤럭시 S8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삼성의 첫 번째 폴드폰 갤럭시 가칭 갤럭시 X 예, 제가 너무 발음을 강하게 했군요. 갤럭시 X를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공개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스펙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FPCB 3인방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플렉스, BH, 이녹스로 대변되는 FPCB 3인방의 신고가 랠리는 바로 어떻게 보면 G6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삼성의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IT 위주의 개별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FPCB는 거의 다가 적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폴더블, 플렉서블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IT 쪽이 제일 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올레드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FPCB 올레드 위주로 모멘텀을 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IT 종목 중에서 탄탄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반도체 장비주는 생각과는 달리 탄력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재미난 거예요. 한참 실적 시즌에는 원래 반도체 장비주가 가는 것이고, 왜? 실적이 보여주는 기업들이니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제 2월 말 3월 초에 가면서는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같은 IT를 좀 접근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좀 섹터별로 나눠드렸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이 가장 충만한 쪽은 FPCB 쪽,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같이 붙었을 경우에는 OLED,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5만 원대 행보를 보여준다고 하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계속 좀 강조드린 말씀인데 다음 주도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게임주도 좀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IT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편성할 수 있고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